한의사 한방내과 전문의 닥터구루입니다.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단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이어트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저탄고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지방이 빠지면서 다이어트도 되는 것은 일석이조겠죠. 오늘은 저탄고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고지란? 저탄고지는 우리나라 말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섭취를 줄인 말입니다. 해외에서도 Low Carbohydrate, High Fat의 약자로 LCHF라고 하며 키토제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현대인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너무 많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특히 설탕과 같은 단당류의 섭취가 크게 늘어나면서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지방이 몸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현대 식단에서 지방은 정크푸드, 튀김요리, 가공식품 등 대부분 몸에 안 좋은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나 저탄고지 식단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당 연소 모드, 지방 연소 모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두 가지는 크게 탄수화물의 대사산물인 글루코스, 즉 포도당과 지방의 대사산물인 케톤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더 쉽게 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때에는 지방의 분해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여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지방의 대사산물인 케톤체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 연소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스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적인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 빵 등 탄수화물이 주식인 식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류가 지금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기 전 인류는 대부분 수렵과 채집을 통하여 식량을 조달하였습니다. 쌀, 밀가루 같은 곡물들의 섭취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며 당의 섭취 역시 과일 등을 통해 특정 시기에만 가능했죠. 그러므로 매 끼니 탄수화물을 먹는 지금과 달리 지방 연소 모드인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정확한 식단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낮았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현대인들보다 길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저탄고지, LCHF, 키토제닉 등으로 부르는 식단은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건강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의 대사산물인 포도당과 지방의 대사산물인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모두 사용하여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당 연소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스위치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탄수화물이 주식이 된 시기는 길지 않으며 농업이 발달하기 전 인류는 탄수화물 섭취가 더 적었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탄수화물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또한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지방 연소 모드는 어떤 장점과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구루의 3분 건강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에 대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